그 사실 이제 이 테이블에서 뭐 우리는 뭐 1인당 GDP라든가 뭐 GDP라든가 인구의 세계 변수에서 상위 12개 국가만 지금 보고 있는데 상위 12개 국가만 비교를 했을 때도 소득 수준의 차이가 사실상 굉장히 크고요. 한국이 3만 7천 달러 정도 되는데 1위인 룩셈부르크가 뭐 9만 7천 달러. 그러니까 뭐 거의 3배까지는 아니지만 2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고요. GDP도 마찬가지입니다. GDP도 한국이 대략 한 우리가 한 2천조 좀 되지 맞죠? 죄송합니다. US 달러로 2조 좀 우리가 이제 한국 화폐 단위로 한국 GDP가 대략 한 2천조 원 정도 되니까요. 2천조 원. 한 해 GDP가 외우기 쉽습니다. 2천조에 거의 육박했습니다. US 달러로 봤을 때는 2조 달러 좀 되지 않고 그런데 차이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랑 비교해 봤을 때는 뭐 한 10배, 그렇죠. 10배 차이가 납니다. 뭐 인구는 뭐 비교가 사실 안 될 정도로 인구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. 자,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1인당 GDP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 혹은 인구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요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상위 12개 국가만 비교했을 때도 국가 간에 상당한 편차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. 이어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이 국가 간 소득 격차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경제 성장률입니다. 국가 간 경제 성장률의 차이도 소득 수준 차이 못지않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라고 여러분 번역하시면 좋습니다.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그냥 경제 성장률이라고 소득 증가율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은데요. 좀 어색합니다. 우리가 경제 성장이나 이제 거시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통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일관성 있게 이제 하나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 좋긴 한데요. 뭐 영어식 표현으로는 똑같은 뜻을 조금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뭐랄까요, 문장력이 있거나 혹은 조금 더 표현력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이제 뭐 영어를 쓸 때는 그러니까요.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뭐 rate of income growth라든가 뭐 economic growth rate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경제 성장률이라고 번역하시는 것이 GDP growth rate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번역하시는 것이 제 생각엔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지표는 소득 증가율, 경제 성장률입니다.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간단한 질문들은 왜 어떤 국가들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을까? 빠르게 성장하는가? 어떤 국가들은 막 5% 연평균 5% 6%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요. 한국이 과거에 그랬었습니다. 지금은 올해 2%도 어렵죠.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뭐 저도 이제 뭐 언론이라든가 뭐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보고 생각을 해보지만 어,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. 그러니까 제가 지금껏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두 번의 경제 위기를 한번 경험해봤었습니다. 첫 번째가 IMF 경제 위기였었고요. 1998년, 99년에 있었던.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제학자가 돼서 맞닥뜨렸던 경제 위기가 글로벌 금융 위기였었죠. 우리가 그걸 이제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부르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 두 번의 경제 위기를 맞았었는데 이번엔 이 IMF 때만큼 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좀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많이 불안합니다.
자, 다시 돌아가서 왜 어떤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은 높은가? 다시 말하면 빠르게 성장하는가? 그다음에 이 질문과 바로 연결되는 두 번째 질문은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들은 어떨까요? 훨씬 더 소득 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.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런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1960년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60년쯤 전에 한국과 필리핀 두 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면 필리핀 스펠링을 자신감이 없어서요. L이 하나였는지 두 개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필리핀 두 나라를 비교해 보면 1960년에 어떤 나라가 더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? 필리핀이 더 잘 살았습니다. 소득 수준이 필리핀이 조금 더 높았어요.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? 당연히 한국의 소득 수준이 필리핀의 소득 수준보다 몇 배 차이가 날 정도로 더 높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원인은 간단합니다.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필리핀의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비록 1960년에 소득 수준은 1인당 GDP는 더 낮았지만 그 이후에 경제 성장의 속도가 훨씬 더 빨랐기 때문에 지금은 소득 수준의 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. 그렇다면 왜 그럴까? 우리의 질문은 이제 Y에 있을 것입니다.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요. 우리가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항상 정치 혹은 사회 여러 가지 경제 이슈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제 경제 성장이라는 이야기들이 항상 오르내리고 있습니다. 이 경제 성장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성장률이 1%포인트 혹은 2%포인트 우리가 지금 2%도 달성하기 어려운데 2%도 어렵습니다. 올해 정말 제 생각에는 한 0%만 돼도 선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부 기관에서는 한국은행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 같아요. 1%보다 높다고 전망하는 것 같은데 혹은 좀 비관적인 전망은 한 1%보다 조금 낮은 0.7%, 0.8% 정도 보는데 저는 조금 더 비관적입니다. 0%. 그러니까 GDP가 줄어들지만 않는 것도 나름 선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하튼 2%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. 경제 성장률이 2%에서 만약에 1%포인트만 더 높아서 퍼센트의 차이를 퍼센티지 포인트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2%에서 3%가 되는 것을 1%포인트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래서 1% 상승했다라고 하면 이제 틀린 것이고요. 1%포인트 상승했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. 자, 만약에 1%포인트 상승해서 3%가 된다면 경제는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고요. 그렇다면 같은 시간 내에 만약에 한국 경제가 앞으로 5년 동안 2%로 성장하는 것과 앞으로 5년 동안 2025년까지 3%로 성장하는 것의 차이는 사실 굉장히 큽니다. 만약에 1%포인트 매년 1%포인트 더 성장할 수 있다면 같은 시간 내에 소득 수준은 전부 다 이 경우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경제 성장률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. 4개 국가입니다. 코리아, US, UK, 재팬입니다. 재팬을 왜 넣느냐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같이 비교해 보는 것이 그림을 같이 비교해 보는 것이 이제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서 저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따로 준비를 했고요. 한번 보시죠. 맨 위에 있는 것이 US입니다. 물론 이 지표는 이제 1인당 GDP고 1인당 GDP에 로그를 취했습니다. 그래서 로그를 취한 것과 취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한국 데이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